엄마, 손님 오셨어요. 그녀의 곁에는 처음 보는 어린 쌍둥이가 서 있었어요. 정우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분명 죽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저 아이들은 또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7년 동안 감춰졌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오늘도 보랏빛 하루 사연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 겉들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길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빛은 어쩐지 따뜻하지가 않았죠. 정우 씨는 식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저가 2벌 놓여 있었어요. 한 벌은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한 벌은 7년째 주인을 기다리는 빈자리였죠. 오늘은 아내 서연 씨의 기일이었습니다. 벌써 7번째였어요. 정우 씨는 작은 단지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단지를 오래도록 쓸어내렸어요. 여보, 또 1년이 갔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그는 해마다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루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이제 그만 새 사람을 만나라고요. 좋은 자리도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사람만 살고 있었으니까요. 식탁 위 빈 수저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 무게에 익숙해지려 애썼지만 7년이 지나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지방 출장 일정이 잡혔어요. 오랜만에 먼 길을 떠나는 날이었죠. 정우 씨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안내 방송 소리, 바퀴 끄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가 한데 뒤섞였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그는 묘하게 외로웠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지는 빵 냄새. 버터가 철판 위에서 녹는 고소한 냄새였죠. 정우 씨의 발이 저절로 멈췄어요. 이 냄새 여보가 해주던 그 냄새인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운 냄새를 따라 발길이 한쪽으로 향했죠. 터미널 구석, 작은 토스트 가게였습니다. 정우 씨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2발이 땅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철판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토스트를 뒤집는 그 옆모습이 정우 씨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얼굴이었어요. 웃을 때 살짝 패던 보조개, 빵을 뒤집는 손등의 작은 흉터, 모든 게 아내 서연 씨와 똑같았죠. 정우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귓속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그는 2 눈을 비볐습니다. 헛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죠. 죽은 사람이 여기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손님 오셨어요. 가게 한쪽에서 아이 둘이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사내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둘은 꼭 닮은 쌍둥이였어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잔돈을 정리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정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 씨는 온몸이 굳었어요. 입이 바싹 말랐죠.
그는 그 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번을 들여다본 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여인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었죠. 그저 낯선 손님을 보는 평범한 눈빛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토스트 하나 드릴까요? 그 한마디에 정우 씨의 다리가 풀썩 꺾일 뻔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죠. 저 혹시 정우 씨는 무언가 말하려 했어요. 그러나 목이 콱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여인은 그런 그를 잠시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철판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정우 씨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멀게만 들렸죠. 그는 끝내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듯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내였어요. 그런데 왜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을까요? 정우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내내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그는 출장도 미룬 채 다시 터미널로 향했죠. 멀찍이 떨어진 기둥 뒤에서 그는 가게를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은 부지런히 토스트를 구웠어요. 쌍둥이에게 도시락을 먹이고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넸죠. 너무도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정우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7년 전 아내의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사고가 났던 병원, 장례 절차, 그 모든 걸 어머니가 혼자 처리했습니다. 정우 씨는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급히 돌아왔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죠. 그러고 보니 정우 씨의 머릿속에 오래 묻어둔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빈소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넌 마지막 모습 같은 건 안 보는 게 낫다. 그냥 좋은 기억만 간직해라. 그때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묻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와 그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죠. 왜 어머니는 나를 그 앞에 못 가게 했을까? 오래 잠들어 있던 의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 씨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 짧은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이윽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일이냐, 이 시간에. 출장은 잘 갔고?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정우 씨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물었어요. 어머니 7년 전에 서연이 정말 그렇게 떠난 거 맞아요? 순간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정우 씨의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어요. 같은 시각 서연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철판을 닫고 남은 빵을 정리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리가 무겁게 저려왔죠. 그녀는 쌍둥이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보미와 소리는 엄마 양옆에 매달려 제잘거렸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서연 씨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낡은 단칸방에 도착하자 서연 씨는 아이들을 씻기고 자리에 눕혔어요. 아이들은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죠. 그녀는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낮에 본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가게 앞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요. 서연 씨의 가슴이 까닭없이 두근거렸습니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서연 씨는 서랍 깊은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는 남편의 얼굴이 거기 있었죠. 그녀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7년 전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사고를 당했어요. 깨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죠. 정우도 그 길로 떠났다. 너희 둘 다 참 모진 인연이었어. 서연 씨는 그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시댁도 모두 잃었죠. 갈 곳 없는 그녀는 낯선 도시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두 아이를 낳고 키워왔어요. 서연 씨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여보,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녀는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았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렸죠. 아이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서연 씨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도 모른 채 7년을 그렇게 버텨온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무덤 앞에서 따로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다시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밤새 어머니의 침묵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는 천천히 토스트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죠. 여인은 철판 위에서 빵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순간 빵을 뒤집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여인의 어깨가 움찔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우 씨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나야. 정우. 당신 남편이잖아. 그 말에 여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졌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이는 죽었어요. 7년 전에요. 어머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귓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죠. 뭐라고? 내가 죽었다고? 네. 사고로 떠났다고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거짓말을 품은 채로요. 정우 씨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나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어. 어머니가 장례까지 다 치렀다고. 서연 씨의 입에서 짧은 비명 같은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우리 둘 다.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우리 둘 다 죽었다고.
대체 누가 왜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은 걸까요? 7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먼 나라로 출장을 떠나 있었어요. 만삭의 아내를 두고 가는 발걸음이 영 무거웠죠. 그러나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밤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 씨가 탄 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흐릿했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딸, 그러니까 정우 씨의 누나인 정숙 씨가 함께 있었어요. 정숙 씨는 어머니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어요. 어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저 여자만 사라지면 모든 게 깔끔해진다고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정숙 씨의 말은 집요했어요. 가난한 집 딸 들여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애까지 둘이래요. 재산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생 가난한 며느리가 못마땅했던 그녀였어요. 결국 어머니는 무서운 결심을 하고 말았죠. 어머니는 의사를 따로 불러 무어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의식이 흐린 서연 씨를 몰래 다른 지방의 병원으로 옮겨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요. 병실은 텅 비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슬픈 듯 꾸며냈어요. 정우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서연이가 떠났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곁에 선 정숙 씨와 눈빛을 주고받았죠. 먼 나라에서 정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비행기 표를 구하려 밤새 발을 굴렀습니다. 그가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사랑한 아내는 그 시각사라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서연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병실이었어요. 그녀는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렸죠. 그때 침대 곁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예요? 정우 씨는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얼굴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정우, 그 아이도 떠났다. 너 사고 나던 그 무렵에 사고로. 순간 서연 씨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귓속이 멍하게 울렸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여기 이 종이를 봐라. 다 끝난 일이다. 어머니가 하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우 씨의 이름이 적힌 가짜 부고였어요. 서연 씨는 그 글자를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곧이어 두툼한 봉투 하나를 침대 위로 던졌어요. 이거 받고 멀리 떠나라. 이 집안과 너는 이제 아무 인연도 없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이 갔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봉투를 밀어냈죠. 필요 없어요. 그이도 없는데 이런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서연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그녀는 한 발 한 발 병실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뱃속의 아이만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녀는 그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갈 곳 없는 서연 씨는 무작정 버스에 올랐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이름도 낯선 도시의 터미널이었죠.
그녀는 그 근처 작은 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몇 달 뒤 서연 씨는 홀로 쌍둥이를 낳았어요. 봄이와 소리였습니다. 손에 쥔 것 하나 없는 그녀는 작은 철판 하나로 토스트를 굽기 시작했죠. 그렇게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물로 구운 토스트가 세 식구를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연 씨는 정우 씨를 자신의 단칸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길을 걸었어요. 가슴속에는 7년치 말들이 쌓여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좁은 방문을 열자 작은 불빛 아래 두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 아이들이 봄이랑 소리예요. 당신 아이들이에요. 정우 씨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머릿속으로 빠르게 날짜를 헤아렸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 해,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 모든 숫자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내가 떠나 있던 그때, 정우 씨의 다리가 풀썩 꺾였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내가 아빠가 됐는데 7년을 몰랐다니. 그의 입에서 참았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끝없이 솟구쳤죠. 서연 씨도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봄이가 눈을 떴어요.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낯선 아저씨를 빤히 바라보았죠. 아저씨, 왜 울어요?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우 씨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봄이의 목소리에 소리도 잠에서 깼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정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망울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어요. 정우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품 안에 들어왔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와서 정말 미안하다. 아이들은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품이 싫지 않았어요. 봄이와 소리는 가만히 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세 사람의 숨소리가 따뜻하게 번졌어요. 아이들이 다시 잠든 뒤 두 사람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 씨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7년 전 받았던 가짜 부고였죠. 정우 씨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한자 한자 살펴보았어요. 순간 그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글씨 어머니 글씨야. 서연 씨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어요. 정우 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것도 떠올렸죠. 아내의 유골함, 그 짧았던 장례. 모든 게 어머니의 손에서 이뤄진 일이었어요. 그때 난 슬픔에 정신이 없었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했지.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죠. 서연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머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절 미워하셨던 걸까요? 정우 씨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단순히 미움 때문이라고 보기엔 너무 치밀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회사 기록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실에 시선이 멈췄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7년 전 그가 죽은 사람으로 처리될 뻔했던 그 무렵이었어요.
누나 정숙 씨가 회사 지분을 한꺼번에 넘겨받은 기록이 있었죠. 누나가 이 시기에 지분을 이만큼이나. 정우 씨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내쫓고 손주의 존재를 지우면 재산은 고스란히 한 사람에게 흘러갔겠죠. 어머니 혼자 한 일이 아니었어. 이 거짓말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본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야. 서연 씨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7년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한 집안의 욕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 씨는 서연 씨와 쌍둥이를 데리고 본가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죠. 거실에 들어선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두 손주와 함께 서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그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누나 정숙 씨도 있었어요. 정숙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정우야, 속지 마. 저 여자가 이제 와서 돈 노리고 나타난 거라고. 그 말에 서연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정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죠. 위조된 부고와 7년 전 지분양도 서류였어요. 두 종이가 나란히 놓이자 거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부고 어머니 글씨예요. 그리고 누나 그 무렵에 회사 지분을 전부 넘겨받았죠. 정우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이제 솔직히 말씀하세요. 대체 누가 이 일을 시작한 겁니까? 어머니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정숙 씨와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두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떨렸죠. 정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정우 씨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다리가 풀썩 꺾였어요.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미안하다. 다 정숙이가 시킨 거다. 저 아이가 며느리만 사라지면 다 해결된다고. 그 말에 정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듯 보였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나 이미 거짓의 둑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백 앞에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어요. 결국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래, 내가 그랬다. 가난한 집딸이 우리 재산을 나눠 갖는 꼴을 난 도저히 볼 수 없었어. 거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정숙 씨는 만삭의 올케를 병원에서 빼돌린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양쪽에 가짜 부고를 보낸 일도요. 모든 것이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내가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면 회사도 집도 다 내 차지가 될 테니까. 그 말에 정우 씨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어요. 누나, 사문서를 위조하고 만삭의 사람을 길에 내쫓았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우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깨달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응당 치러야 할 법의 책임을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보미와 소리 앞으로 다가갔어요. 두 손주를 보는 그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서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7년의 서름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그러나 그녀는 끝내 모진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단 한마디를 건넸죠. 어머님, 저는 단 한 번도 이 가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울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서연 씨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 씨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고는 서연 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본가의 문을 나섰죠. 진실은 7년이 걸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터미널 구석의 작은 토스트 가게에는 새 간판이 걸렸어요. 봄솔 분식. 두 아이의 이름을 딴 이름이었죠. 이제 그 철판 앞에는 정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툰 손으로 빵을 뒤집었어요. 버터가 한쪽으로 쏠리고 계란은 자꾸 흘러내렸죠. 여보, 그렇게 하면 다 타요. 서연 씨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그 위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정우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회사 일만 하던 그가 토스트 굽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그의 얼굴은 더없이 환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숙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주들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미와 소리가 조금씩 정우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도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었어요. 소리가 쪼르르 달려와 정우 씨의 바짓단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나 토스트 하나만 더 먹어도 돼요? 순간 정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어요. 그토록 듣고 싶던 그 한마디였죠. 아빠. 보미도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 씨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는 두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 안에 가득 찼어요. 서연 씨도 그 곁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네 식구는 작은 상에 둘러앉았어요. 김이 오르는 밥과 따뜻한 국이 놓였습니다. 이제 그 상에는 더 이상 빈 수저가 없었어요. 네 벌의 수저가 나란히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작은 가게의 불빛이 터미널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 불빛 아래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7년을 돌아 마주한 자리. 그들은 비로소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거짓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게 마련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어떤 거짓으로도 영영 갈라놓을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따뜻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가슴 따뜻한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보랏빛 하루 사연이었습니다.